대중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어떠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가, 모든 거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를 추스려서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잘못은 몰래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몰래 하는 게 잘못이고 드러나게 대놓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대놓고 하는 게 참 많죠. 안보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데 대놓고 하는 게 너무 많죠.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몰래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36개 전법에서도 보면 금선타회각이라고 해서 어떠한 곤란한 상황, 돌파해야 될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적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당하게 적한테 천천히, 공격도 아니고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방법을 유유함으로써 당연한 듯이 걸어가면서 천천하게, 도망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대놓고 당당히 지나가는 방법으로서 돌파하는 계책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상당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 당당함에 잘못은 아닐 거다, 나쁜 뜻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류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더해서 좀 이제 기준을 슬쩍슬쩍 바꿔치기 하는 것 또한 유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좀 뻔뻔하게 하지 않으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통틀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잘못은 몰래 한다, 그렇지 않다, 잘못은 대놓고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론 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다수는 옳은가? 다수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수가 틀렸을 때 그게 중우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진 다수가 이끄는 정치가 중우정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게 옳은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정말 다수가 맞는지를 봐야 되죠. 우리 알겠지만 드루킹들, 그러고 여론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지율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다수인 듯 보이는 착시효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다수를 표본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맹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일단은 표본 조사에선 이렇게 나온다라는 관점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더도그마에 대한 얘기인데, 약자는 선한가, 사회적 약자는 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사회적 강자는 나쁜 사람들인가, 지도층이라든가 상류층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들인가, 이런 고정관념이죠. 사실상 범죄율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요. 약자라서 선하고 강자라서 악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려느냐 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조리를 대입시켜서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악한 것이고,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 부분은 선한 것으로 봐야 되지만, 굳이 힘의 논리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 이렇게 본다면 대단한 착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판단의 서투름을 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좀 허세적인 부분을 보이거나 허풍적인 부분을 보이다 보면 좀 확실한 기준이 없이 정치적 옳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흔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PC들에 대한 연관성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도덕적 판단과 타인의 입장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럴수록 본인이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하다, 자신감이 넘칠수록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검증이 아니라 오직 자신감만으로. 자신감은 그저 서투름을 인정하지 않는 노력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보 검증의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검증을 해석으로만 너무 보면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정보가 검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보다는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내거나 아니면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해석을 보게 되는데, 해석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도 있다, 그 해석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혹은 검증력까지는 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좀 기준이 있어줘야겠는 거죠. 결론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논리를 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를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선택했으니까 옳은 거예요.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나마 중립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을 했으면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자기가 논리를 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확증 편향의 일부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 선이고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항되는 부분이 악이다 라는 관점, 꼭 그렇게 100% 구분 지어지는 흑백 과정은 아니겠지만 뉘앙스가 선에 가깝다, 악에 가깝다 라는 개념을 보자면 본인의 선택이 선, 본인의 선택과 대항되고 있는 부분이 악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선택을 했더라도 선택을 하기 전 기준을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소통에 대해서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통은 일단 아니었죠. 우리가 흔히들 하는 소통에 대한 착각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각자의 의견을 내고 그 부분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여러한 관점들을 보는 게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 소통은 어찌된 게 잘못된 게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에 합류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방향으로 맞춰지는 게 소통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싸 콤플렉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수에 속해야겠다는 부분이 소통이 잘 됐다, 본인의 의견이 다수와 같다라는 게 소통이 잘 됐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응을 보자면은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감정풀이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거죠. 흔히 요즘 말로 매긴다는 거죠. 매기고 싶은 거죠.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의 선택과 대항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집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감정풀이. 그런 걸 좀 더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만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좀 상당히 깊은 부분이고 좀 많은 부분이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주 간략하게 간추린 겁니다. 일단 평등의 범위와 적용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내에서 평등이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종류는 적지만 의미는 굉장히 넓은 부분이라서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저의 해석에 의한 부분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 존엄의 평등, 인간 존엄으로서 기본적 평등과 법의 적용이 평등해야 된다는 게 국가적인 평등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불평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대한 이런 불평등이 있다, 저런 불평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것들이 불평등이 아니라 그냥 부조리예요. 부조리이지만 그걸 불평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요. 또한 일부긴 하지만 본인이 노력하거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평등으로서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재벌의 돈을 나눠 갖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평등이 아니죠. 그럼 평등이 아니라 약탈이죠, 약탈. 일단 평등을 하는 건 나눈다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본인 것을 나눈다라는 기조보다는 본인보다 좋은 조건을 본인에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더 많이 세우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사실은. 또한 평등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력이라던가 능력, 잠재력 등의 차등이 있을 수 있죠. 구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것, 노력이나 능력이나 잠재력 등의 차등이 되는 것, 구분이 되는 것들을 불평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오류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줄 세우기네, 무한 경쟁이네,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줄 서는 건 질서죠. 무한 경쟁은 발전이고, 엉뚱한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조건의 평등을 상당히 또 중요시해요. 평등의 관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조건의 평등을 많이 가지려고 하죠. 어떤 특정한
뭐 좋은 조건의 사람들과 본인들과 출발선이 왜 다르냐? 출발선이 왜 같아야 됩니까? 도대체가. 룰은 같이 적용이 되되 출발선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의 영향도 있고 주변 사람의 영향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조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출발선이 다를 수가 있죠. 당연히 가령 영어를 보자면 영어를 10년 배운 사람하고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하고 영어 업무를 하는데 같은 출발선으로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건 단적인 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평등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고육계에 관한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무언가 상대방의 손해를 보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일 거다. 뭐 전에도 그랬었죠.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도 죽음에서 썼던 유서니까 사실일 거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 때문에 사실이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 이렇게 절실했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것부터가 오류죠. 증명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죠. 이 또한 기분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 너무 치중을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실에 대한 것도 감정적 결론, 표현에 대해서도 감정적 표현, 뭐 이런 감정을 우선시하는 게 있는데 좀 사회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명이라던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감정도 물론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감정이 없으면 안 될 테니까 감정적 부분도 있지만 감정이 우선이 된다기보다는 감정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합리화가 심할수록 본인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저도 약간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사람은 조금씩 합리화를 하는데 특히 합리화가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할 수 있는 오류들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이상입니다.